전화 받아볼게요. 자, 지금 전화 왔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희 CJ, CGV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평당가 15,000원에 30%입니다. 15,000원에 30%. 알겠습니다. 오, 꽤 오래전에 사셨나 봐요? 네? 오래전에 사셨어요? 네, 2020년도쯤에 사가지고. 오, 4년이나 들고 네. 계신 종목이네요. 네. 좋습니다. 분위기 좀 볼게요. 계속해서 이제 뭐 영화 시장은 죽고 넷플릭스, 우리 핸드폰으로 많이 보고 OTT 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영화관을 많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도 많이 꺾이진 않았나 싶은데 네. 최근에 왜 다시금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가님? 이제 CJ, CGV는 먼저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CJ그룹의 이제 진짜 재무적으로 보자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은 이제 CJ제일제당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CGV에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CGV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 앵커님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에 6년 동안 손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CGV가 자금을 좀 부담을 해야 돼서 많이 시달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유상증자에서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면서 재무 상황도 개선이 되고 이제 외부 차입금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약간씩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근데 아쉬운 게 CJ, CGV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다소 조금 높아요. 근데 왜 높았냐? 물론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실제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업은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티켓 값으로 벌고 그렇게 CJ, CGV가 계속 살아남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고금리 신종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을 하고 이제 시장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만기하는 고금리 차입금을 저비용으로 상환해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개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제 이런 이제 부채가 있었던 것을 이제 유상증자로 상환을 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우상향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15,000원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약간은 좀 아쉽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속상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15,000원까지는 이 시장에서 지금 CJ, CGV가 조기 상환을 했고 그리고 유상증자를 했지만 이번 연도 또 하반기에 또 이제 신작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또 베테랑 2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흥행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CJ, CGV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명목하에서 12,000원까지 12,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줬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영업이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였어요. 하지만 2023년도 4분기에 갑자기 흑자로 전환하면서 2024년도 4분기에도 1,200억 원의 흑자를 기록될 전망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보다 너무 낮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 하반기에서도 실적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그리고 순환해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준다면 11,000원에서 12,000원 구간까지 올라와 준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을 약간 덜으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AS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12,000원, 11,000원 부근 올라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그때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주자주 일단은 주가 차트 보셔야 될 것 같고 떡 선물 세트 저희 선물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혹시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신 분들은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우리 너튜브 보니까 오늘 카디님도 짱아, 임마벤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우리 꿈돌이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금쪽이님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상담 너무 잘하네요, 전문가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있어요. 반갑습니다. 시장 질문들이나 종목 고민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문자 볼게요. 9124번님의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입니다. 지금 5만 원에 30% 비중 담고 있어요 하셨는데 수익권이에요.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야, 양봉이 또 3개나 딱 나오니까 이제는 좀 가려나 싶기도 합니다. 분위기 보면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단도 이제 뭐 흑자 전환하면서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거든요. 재무제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봤을 때는 유보율이 조금은 좀 아쉽긴 한데 이런 그쵸. 부분들 괜찮을까요?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다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직접적으로 몸집이 큰 회사인지 작은 회사인지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수화학 아시죠? 이수화학으로부터 작년 5월쯤,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 5월 31일이었죠. 그때 이제 인적 분할, 기업 분할을 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소 재무제표적으로는 좀 실망감이 있긴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아무래도 기업 분할이 있으니까 재무제표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한 그런 이제 배터리에 대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 그 부분이 이 종목의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해질, 그러니까 전고 전해질 원료를 이미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었고 삼성 SDI를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상용화를 한다고도 밝혔어요.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 이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금액이 5만 원권에서 5만 원권에서 비중은 30%죠. 예, 근데 지금 수익 구간이세요. 수익 구간인데 저는 일단 여기서 일부 시세 차익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예, 이미 수익권이니까 일단 우린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수익을 보신 다음에 단기 직전 고점에서 6만 원까지 이 종목을 보신 다음에 6만 원까지 올라갔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조정 기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6만 원까지만 보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드리고 싶은데 굳이 드리자면은 36,000원 구간,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고 윗꼬리를 달면서 긴 양봉이 나왔을 때 이 부분으로 정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손절보다는 우리 시청자님이 6만 원대까지 이 종목을 쭉 끌고 가셔가지고 일부 시세 차익 실현을 하시고 6만 원까지 딱 끌고 가셔서 더 큰 수익을 보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얻었으니 좀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가보자라고 하는데 일단 전기차 배터리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는 추후까지도 좀 도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저희 피드백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시청자님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저기 오늘 쉬는 날이라 잠깐 자다가 일어나갖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쉬는 날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대한유하고요. 네. 그 매수가가 20만 원이고 비중이 비중은? 20%예요. 알겠습니다. 대한유 지금 손실이 좀 꽤 많으시네요. 네네. 들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래도 들고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신 걸까요? 이게 그냥 3년 전쯤에 그 주변에서 글로벌 경기 확장이 시작된다고 그래갖고 네. 추천해줘서 구매하고 그냥 계속 냅두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줄은 떨어져가지고. 네. 모르셨겠군요. 알겠습니다.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쭉 그래도 뭐 본전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할까요? 그렇죠. 그냥 이거를 지금 빨리 손절을 해버리는 게 나을지 그런 게 제일 궁금하네요.
와, 알겠습니다. 진득하게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내셨는데 이거에 대한 또 결과가 정말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글로벌적인 측면 중에서 뭐 주변에서도 이런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로 꽤 오랜 시간을 들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네. 매출적인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매력 포인트를 찾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쪽을 저희가 찾아본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유가 화학 관련주긴 하지만 2차 전지로도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점에서도 대환유화에서는 이제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제가 소신 있게 발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다소 높은 가격에 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네네. 그래서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잠시 보여드리자면 영업이익이 2022년 4분기에는 2천억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고 2023년 4분기에는 600억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 4분기에는 추정치가 79억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서도 다소 조금은 기대감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적자인 것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실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화학 관련으로 섹터가 많이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기술의 발전에 의한 화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화학 제품을 대한민국에서 화학 제품보다는 중국에서 사는 게 더 싸니까 대한민국 화학 회사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 화학 회사들이 좀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할 이슈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일부 비중을 좀 덜어두신 다음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추정치가 아니라 실적이 확실하게 나아졌을 때, 조금의 반등이 있을 때 종목을 교체를 해주시는 것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의 이제 실적이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장대양봉이 나오고 고점에서 부딪혔던 16만 원 구간에서 잠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게 여기서 14만 원 구간대거든요. 14만 8천 원 구간대에서 이 종목이 만약에 14만 8천 원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다면 정말 고맙겠지만 그 약간 아래에서 13만 원까지 올라와 주시면은 비중 축소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략 잡아주셨는데 시청자님 어떠셨어요? 들어보시니까. 네, 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네. 네, 뭐 막막하죠. 너무 막막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전략 잡아드린 대로 대응해 보시고 그게 안 되겠다 싶으시면 잠시 뒤에 또 전영욱 전문가님 원픽주 있거든요. 그냥 공략주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보면 좋을지 시장 상황 파악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떡 선물 세트 저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쉽게도요, 오늘의 마지막으로 떡 선물 세트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너무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나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떡,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샵 9083번 혹은 딜사이트 경제TV 댓글창에 문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오늘까지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또 문자 볼게요. 0842번님이 이런 말씀 하시네요. 이마트입니다. 78,000원에 10%인데요. 저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연이 올라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마트 일단 지금 살펴보면 주가창의 흐름들을 좀 사란씩 보면 64,000원에 지금 4일짝쿵 보합권에서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워낙에도 움직임성이 뭐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지금 종목이다 보니까 평단가만 낮추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기 방어주로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 딱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이마트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78,000원이세요. 게다가 비중 조절을 아주 잘하셨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구간이 이제 휴일 구간이죠. 휴일 구간을 제외하고도 조금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마트의 실적에는 8월, 그러니까 8월에는 좀 추석 효과로 7월보다는 괜찮았고, 온라인에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의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사태가 있었죠, 앵커님? 이번에 우리가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티맵프 사건이었습니다. 맞아요. 기억납니다. 맞죠? 네. 그 티맵프 사건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 대한 이제 유통에서 이마트 경쟁사인 이커머스 회사들이 다소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이제 티맵프 사건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경쟁사인 이마트는 괜찮죠. 견고하네요. 그렇죠. 견고하죠. 그래서 차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그려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차트의 모습이 나타나주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최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가격은 늘 최저가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최저가 경쟁이 조금 약화되겠죠? 그러면서 이마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8월이 다가가고 이제 추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실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기업 분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마트 먼저 보시면은 사실 이마트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렸었어요. 왜? 2023년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 4분기에는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지금 거의 절반에도 안 되는 2022년 4분기에는 1,3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직접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 4분기에는 어떻게 됐죠? 1,800원의 흑자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물론 이마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보율 측면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제 이 종목이 PBR이 0.16배 그리고 0.18배에서 기록됐다는 점, 그 점이 저는 저평가된 가치주라고 보고 있고, BPS 청산 가치 또한 40만 원. 하지만 거래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마트가 6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78,000원의 10% 비중까지는 올라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추석이 지나고 9월 달이 지났을 때 이 이마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추석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차트에도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78,000원 그리고 비중이 10%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다소 수익 구간이 아니라 손실 구간이잖아요. 그럼 이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평단을 조금 낮추셔서 다음에 이 평단가보다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7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목표가를 78,000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지 않고. 짧게 봐서 이마트라는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소 눌릴 가능성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8,000원에서 비중을 좀 더 실으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78,000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78,000원 평단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실적 나와주고 9월에 또 보면은 차트도 또 예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회로 좀 돌리시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앞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0842번님의 텀블러 선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떡만 주는 건 아니고 텀블러 선물도 드려요.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튜브 보니까 임마님이 떡집에 불났나 보네요.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또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떡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고요. 다음 선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소식이 나한테까지 들리면 그때가 고점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고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전문가님은 여쭤볼게요. 네. 소문이 나한테까지 오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우리가 TV 봐도 막 그 얘기 저 얘기하면 그 종목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쵸.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 사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A라는 섹터, 우리가 봤을 때 A라는 섹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저희는 B라는 섹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늘 A라는 sek터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A라는 섹터만 보죠.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TV에서 나오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선점도 그쵸.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의 섹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든 섹터를 보면서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도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잡아가야 될지도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종목을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꿀팁 드리고요. 5122번님의 SK 바이오팜 살펴볼게요. 지금 8만 원에 50% 비중을 좀 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신약도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주가도 지금 예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때 정도면은 뭐 수익 실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아마 문의 주신 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같이 8만 축하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얘기해 기쁘네요. 주세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8만 원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2020년에 상장을 했고 이제 4년째 지나고 있고 우리 시청자님이 적당한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다소 높지만 그래도 수익 구간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SK 바이오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죠. 네, 하지만 실적 부문에서는 SK 바이오팜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엑스코프리라는 뇌전증 약이 있습니다. 이 SK 바이오팜에서는 신약을 이제 FDA 승인을 받았었어요. SK 바이오팜 유명하죠. 뇌전증 신약으로 FDA 승인을 받았었고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성인 치료제 부문에서만 시험을 했고 FDA 승인을 받았었는데 이제 임상 시험이 더해지면서 소아 치료제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요즘도 제약바이오에서 순환이 계속 좋고 모멘텀도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지만 향후 성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뇌전증 부분에서는 70~80%가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벨기에 제약회사에서 UCB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 UCB 제약회사에서 이제 뇌전증약 특허 만료가 2026년이에요. 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2026년에 이 뇌전증에 대한 특허 제약이 만료가 된다면 그 경쟁 상대인 SK 바이오팜이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분석으로 가봐도 이 종목이 사실은 적자이긴 하지만 왜 기대감이 크냐면 계속해서 2021년 4분기 그러니까 상장된 지 1년이 됐을 때는 흑자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실적에 대한 방향이 되게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서도 마이너스 1,300억 그 다음에 2023년 4분기에서도 마이너스로 1,300억에서 적어도 1,000억 정도는 줄여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2024년 4분기에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 그리고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유보율 같은 측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보율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이 좀 더 받쳐주고 있고 재무제표 측면으로 가봐도 유동 비율이 훨씬 많은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어찌됐든 부채 비율보다 많은 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차트로 가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8만 원에 50%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익권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음 주에도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와준다면 거기서 시세 차익을 약간 보시고 일단은 시세 차익을 보신 뒤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은 지금 직전 고점에서 부딪혔던 부분이 얼마였냐면요. 95,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직전에서 좀 더 뒤로 가보자면은 10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104,000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시세 차익을 좀 보고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까지 내려와 준다면 거기서 다시 한번 AS 전화를 드리고 이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시 한번 또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와, 저점에서 정말 제대로 잡은 것 같다. 대단한 시청자분인 것 같다. 이렇게 모두가 응원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세 차익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너튜브에 보니까 또 오늘 슈퍼샤이 님도 오셨고요. 곽보영 님도 새롭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또 자주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너튜브로 파트너 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37,000원에 30% 비중 담고 있어요. 매수에 계속 이걸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상승은 하기는 하겠죠. 이렇게 사연이 보내주셔서 살펴보겠습니다. 올라는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 뚫을 수는 있을까? 뭐 디램 관련해서 뭐 국내 중국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실적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 재무제표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 5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재무제표 딱 봤을 때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엄청 좋네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매력 있어요? 일단 가장 매력이 있는 부분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자면 네. 정상 가치가 13,000원이라는 점, 그리고 PBR이 다소 높긴 하지만 13,000원이라는 점, 그리고 2023년 4분기에 289억으로 다소 전년 대비 낮은 영업이익을 포함을 했지만 추정치에서는 다시 회복하면서 1,150억 원이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안정성 지표를 보실게요. 안정성 지표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파랑 색깔이 유동 비율이거든요. 네. 부채 비율은 민트색이에요. 빛이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파랑 색깔이 어떻게 되죠? 더 커지네요. 그렇죠. 더 커진다는 점. 이 회사가 그만큼 돈이 직원들에게도 잘해주고 돈이 많고 그만큼 튼튼한 몸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부채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별점 4점을 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차트로 먼저 가보자면 이제 37,000원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셨고 30%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37,000원까지,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도체 섹터로도 분류가 되고 OLED 섹터로도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내려갈 때 확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섹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시장에 손도 많이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섹터를 또 포함할 수 있거든요. OLED 그리고 반도체 섹터.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약간은 다소 눌림목에 있겠지만 다시 그 회복성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7,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37,000원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2024년 6월 28일에 종가가 37,000원이었어요. 이 37,000원 구간에서 작년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6월 5일에는 거래량이 대거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서 봉이 어떻게 됐죠? 눌렸거든요. 네. 이게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 한번 6월 28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윗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이 아니라 약간 중기 양봉이 됐죠. 이제 짧은 양봉.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시세 차익을 하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하향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왜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세 차익을 거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 시세 차익을 받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는 포인트에서 양봉이 좀 많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는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7,000원을 넘어서 37,000원 부근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잠깐은 기다렸다가 37,000원 부근까지 오시면은 그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37,500원에서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익절하고 나오자라고 했는데 지금 댓글에 신규 매수로는 이 종목 어떤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거기에 네. 답변 짧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안정성 지표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하실 거라면 이 종목이 좀 더 눌렸을 때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눌릴 때 좀 네. 들어가자. 네,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고 조금 눌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샵 9083번으로 오늘 파트너님 저희 장목 상담 해주셨잖아요. 떡 선물 세트 드릴 테니까 주소 그리고 번호 알려주시고 그 파트너입니다 라고 익명 또 이렇게 필명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곽보영님 사연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54,500원에 10% 비중이에요 라고 하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들을 쭉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지지부진하게 쭉쭉 빠지고는 있는데 아까 그때 말씀하셨던 음봉 캔들이 쭉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하지만 평단가는 저 오늘 봤을 때는 조금 손실권이지 않나, 소폭의 손실권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 거점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한다 하면서 법인명도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로 변경했다는 기사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거기 캐파가 좀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성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고 있을 때는 네.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네, 지금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한번 시세 분출 이후에 조정 기간의 구간에 놓여 있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 번에 더 조정 기간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로 분류를 하자면 건설 쪽으로도 분류가 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설하면 또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중 하나가 또 건설이거든요. 예,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이어지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을 때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하반기까지 좀 쭉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건설주가 하반기에는 조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도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금리가 인하됐을 시 말입니다. 네, 우리가 기대감보다는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시에는 HD 현대건설기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54,500원에 비중 10%입니다. 비중 조절도 아주 잘하셨고 평단가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10%면은 약간 5% 정도 더 실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시세 차익을 한번 보고 조정 기간에 재매수하는 것도 저는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 또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건설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할게요. 곽보영님,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샵 9083으로 주소랑 그리고 필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